국내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 여당 쪽에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오늘 후보 등록하고 내일 7월의 첫날 7월 1일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지금 야권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여야 톱2가 이제 모두 링 위에 올랐는데, 자,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 맡으셨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하시고 이재명 지사께서 대신 이제 대선 공식 출마 선언 내일입니다. 왜 이 시점으로 잡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일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예비 후보 등록에는 이제 경선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예. 내일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 구체적인 일정은 이 캠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예. 그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아마 오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내일 영상 출마 선언하신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 같습니까? 뼈대가 뭡니까? 예. 사실은 이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가는 지금 공유되고 있지 않은데,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대선 후보 출마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성장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민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방향성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실용주의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사고시적인 측면에서 다른 후보와 이제 차별화된 점이 분명히 있고, 그동안에 이제 행정가로서의 업적들이라고 할까요? 성남시장 그리고 경지사를 통해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담아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요즘 반 이재명 연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경선 연기해야 된다 이런 쪽이었고, 근데 이제 그건 넘어갔으니까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이강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고요. 자, 이런 반 이재명 이런 연대 이런 흐름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이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강자가 있으면 강자는 자강론이거든요. 스스로 이제 강하게 해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강론이 나오는 거고, 약자들은 대부분 이제 연합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단일화 선언했는데, 저는 이 연대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 이재명 지사 연대다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연대 의미는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큰 방향에 있어서 정책과 이념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가치 연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적 연대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정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하나의 세를 규합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겠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 건데, 저는 그냥 그 경선 후보들끼리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대, 단일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반드시 반 이재명 연대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의 적통 이걸 고리로 해서 전선 굳히기다 또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하는데,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적통이라고 했을 때 이제 주류, 이제 메인스트림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 적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정신과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생각을 굳게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큰 정책 방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깨어있는 시민을 얘기를 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북 평화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사람이 먼저다. 혁신 성장이라든가 남북 평화 정책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고 그것을 고민했고 풀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민당의 어떤 정신이고 다음 대통령도 저는 같은 맥락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에 있는 불공정 문제라든가 또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성장의 문제, 성장 동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저는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시각에서 저는 민당원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공유를 하시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지금 이재명 캠프식 대변인 맡고 있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예. 이 지사님이 이제 앞으로 그 청년 표심 이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 청년 배당 이게 좀 눈에 띄던데요. 이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를 하면서 특히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세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것까지 나오게 됐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수 수요를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겠다라는 큰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죠. 그 차원에서 하나가 청년 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본소득제 시범 시행을 통해서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도입을 이제 타당성을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2016년도에 성남시장 재임할 때부터 기본소득 개념을 이제 적용해서 청년 복지 정책, 이제 청년 배당을 시행했습니다. 이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지급은 아니고요. 그 지역 화폐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지역 안에서 선순환 구조로서 경제 활성화를 꾀했고 그것이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이제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기본소득까지 나온 건데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청년 공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진작을 위한 정책이었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참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생방송은 보지 못하고요. 추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꼼꼼히 봤습니다. 보셨더니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드려요. 대선 후보가 돼서 첫 출마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출마 선언은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인식이 담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현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 정치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겠다,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 인식, 미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어제 그 출마 선언문이라든가 기자회견을 쭉 봤을 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는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얘기해야 되는데 남탓만 얘기하는 과거형에 좀 머물러 있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자기 철학이라든가 비전이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비난의 수위를 높여서 자신의 그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방향을 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한테는 뭐 이제 엑스파일 이른바 이것도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께는 또 그 배우 김부선 씨 이것도 악재가 여전히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 뭐 악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통령 후보는 뭐 이재명 지사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많은 후보들은 1차 검증을 또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1차 검증이라는 것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사후보들이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또 2차 검증은 여야의 후보가 이제 구도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른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있는 얘기고요. 또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과거에 또 나왔던 얘기에 대한 되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스파일의 주요 내용이 이제 윤 전 총장 가족 의혹인데
그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네. 총장 가족이와 예, 예. 관련해서 이전에 그 이재명 지사나 또 가수 나훈아 씨 좀 정면 돌파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정면 돌파다 뭐다 이 예.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선 후보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하는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윤석열 총장이 됐던 우리 이재명 지사도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 후보들이 다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언론에서도 또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면 돌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필수 과목이다. 이건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문제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박성준 의원님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신데요. 예, 예. 그 참 최근에 그 윤 전 총장 그 대변인 맡았다가 한 10일 만에 사퇴한 그 예, 예. 조선일보 그 이동훈 전 논설위원요. 예, 이게 예. 보니까 또 간밤에 그 기사 봤더니 그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이 소식 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잘 몰랐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예.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또 보고 유권자라든가 시민이 판단하게 되는 거고 예.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더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인 건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학적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 지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인을 하고 사람을 얻는 겁니다. 득인을 하고 그 사람을 쓰는 용인을 하고 만백성이 편안하게 하는 안인을 하는 것이 이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첫 번째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다. 근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첫 사람을 쓴 사람이 대변인이었는데 10일 만에 이렇게 사퇴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지도자의 덕목에 미흡된 부분을 스스로 자인하게 된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부자감세, 뭐 법인 소득세, 재난지원금 이런 주요 예, 예. 현안들 이게 사실 추경이 필요한 현안들인데요. 네네. 이 점에 대해서 이재 지사님 측 입장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앞서 기본소득 얘기하고 청년배당에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내수시장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그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세금에 대한 것도 있고 예.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라든가 이 공존이라든가 선순환, 공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수 진작이 필요한 건데 재난지원금도 하나의 그런 방향인데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 지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특히 이제 선별한다라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비용을 없애고 오히려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면서 예.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캠프 구성에 보니까 그 총괄 역할 조정식 의원이 맡았나요 보니까요? 네네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캠프 좀 구성하는 게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개판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포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조정식 의원님이 그 오선 의원이시고 이제 합리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용강로 같은 멜팅팟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 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캠프를 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분은 조정식 의원님 이제 아주 적절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구나 이제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방향이 크고 그 캠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지사님이 오늘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출마 선언한 이후에는 캠프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한 뭐 비빔밥이니 샐러드불이니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근데 그 대선 캠프는 이제 그 후보들끼리 이제 각자 경쟁을 하지만 캠프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의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 여러 후보들에 있었던 분들을 또 그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원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원팀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도 필요한 거고 다음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조정식 의원님이 총괄본부장으로 아주 적절한 인사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